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제 시장이 좀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도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이 시장에 녹아들었다. 과거형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또 향후 확장 탄력도 유지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나온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은 왜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I 지수가 좀 먼저 발표가 됐고 어제 CPI 지수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2015년 이후에 미국의 CPI하고 PPI 지수 추이를 한 화면에 만든 표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표가 다른 거하고는 약간 좀 틀린 게 뭐냐면은 1982년도를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속 누적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악재가 발생이 되더라도 왼쪽의 수치가 그렇게 마이너스로 가거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2020년 팬데믹 당시에 나타났었던 그 상황 하에서도 지금 옆으로 가면은 180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PPI 지수하고 위에 CPI 지수가 연동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위에서는 변동폭이 좀 적지만 아래쪽은 변동폭이 좀 크죠. 아무래도 생산자 쪽에서의 비용이 모두 다 소비자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테니까 그게 좀 변동폭이 좀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쓸 생산 물품에 대한 어떤 투입되는 그런 물품에 대한 가격의 변화가 PPI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비드 발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아래로 푹 빠진 오른쪽 측면에서요. 그쪽에서 푹 빠졌다가 확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CPI 지수도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향후의 CPI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PPI 지수가 약간 시그널을 주면서 선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패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패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어제 나온 걸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대로 CPI로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력은 과거처럼 저렇게 좀 빨간색 선 PPI 지수가 좀 크고 CPI 지수는 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맨 끝 부분에서 휙 올라간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제 시장에서도 녹아들었는데 그 PPI 지수 자체를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로 뽑은 그 그래프거든요. 그 PPI 지수가 주초에 발표가 됐을 때도 가만히 보시면은 오른쪽에 푸른색 막대기가 끝에서 세 번째 거가 이제 1월 달이고 그 다음에 2월, 3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인데 3월 달 수치가 1월 달 거보다 낮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저게 PPI 지수가 저보다 확 더 높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초반에 보여줬던 표에서 빨간색 선이 더 각도가 높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은 푸른색 선을 더 밀어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들 수가 있겠지만 지금 PPI 지수를 자세히 분석하시면은 이번 주 초에 이미 PPI 지수가 CPI 지수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그널로 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CPI 지수가 좀 시장 쪽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강한 탄력이, 인플레이션의 강한 탄력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을 이번 주 초에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이유에서 시장이 주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대표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로 이번 주에 국채 입찰 일정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좀 무난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좀 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4월 달 가면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2분기에 줄어드는데 4월 달은 가장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채권 입찰이 있으니까 좀 영향은 있지 않을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영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급 부담의 악영향도 이제부터는, 압박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팬데믹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제 선물 가격 추이를 입찰별로 표시를 해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맨 왼쪽에 좀 막대기가 큰 거, 긴 막대기들이 있고 선도 좀 길죠. 푸른색 선이. 저거는 팬데믹 때문에 모든 자산이 폭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저거는 좀 입찰이나 이런 수급하고는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배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 나타났던 선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은 원들을 보시면은 제가 푸른색 선으로 표시한 것들이 입찰 때마다 가격이 하락한 그런 경우고 붉은색 선으로 타원으로 표시한 게 2개 정도가 있죠. 이번 거하고 지난해 9월이요. 그때는 선반영이 돼버리고 먼저 하락하고 입찰 일정에서는 가격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달은 아예 선반영도 없이 그냥 3월 말부터 가격이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오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미 시장에 녹아들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에 대한 주는 그런 압박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정에서 국채 가격이 약세를 보였었던 그런 1년 동안의 흐름이 마무리됐다.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3월에 이런 후행적으로 좀 확인이 되지만 어쨌든 3월이 터닝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저렇게 안 좋았었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 최고치, 역대 최고치의 국채 발행량이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가면은 또 압박이 좀 심해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3월 지나서 2분기에 들어선 한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투자를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놓고 봐도 인플레이션은 살아있다. 그 악영향을 보자라는 것은 지난 3월에 시장의 일부 시각이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사가지고 물린 투자자들이 확률이 높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그러한 분들도 제가 4월 들어서 포기를 하거나 아몰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산시장 쪽으로 인플레이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이 자체는 지나면 잊히는 그리고 지나가면 더 익숙해질 그러한 악재였었다. 그것이 평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압박이 좀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크게 주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추세라면 사실 페드에서 어떤 언급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 없었나요? 예,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면은 페드 쪽에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주는 그런 시장과의 소통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FRB 직접 뭐 파월 의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연은 쪽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표를 내세우거나 자료를 뿌리는데 이번 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뿌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페드의 자료들을 제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GDP하고 PCPI하고 미국 고용시장 이거 세 개를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 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GDP 추이의 과거 흐름하고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향후의 포캐스트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DP 쪽을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고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게 2022년 정도. 그러니까 코비드 쪽을 들어서긴 들어섰지만 그 코비드 일어나기 전에 예측지에 지금 향후가 부합이 되는가 그걸 예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선이 코비드 전의 계획이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많이 회복을 했지만 아직도 좀 미달되고 있다. 이것은 평균 목표 관리제,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이거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PCPI 지표 이 물가하고 아주 연동이 되고 우리가 보통 페드의 정책과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시면은 코어 CPI 쪽 이쪽 좀 푸른색 좀 짙은 푸른색으로 나타난 걸 보시면 됩니다. 헤드라인 쪽은 변동성이 큰 원자재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를 하고 헤드라인 좀 옅은 색을 코어 인플레이션 짙은 색을 보시면 변동폭이 좀 작지만 지금 향후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는 점차 내려갈 확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을 놓고 봤을 때는
예측하고는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 조만간 저 예측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은 조만간 꺾일 것입니다. 약세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다시 나와야 될 수도 있는 만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페드가 어떤 테이퍼링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시장의 얘기들은 페드의 예측치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페드가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느냐를 예측을 하시려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들의 데이터를 우선시 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표만 보시면 과연 저게 2020년 후반에 저렇게 푹 낮아진 인플레이션에서 테이퍼링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디플레이션 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것이 상승 추세로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상승이 제대로 안 나타나면 오히려 부양책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1년 뒤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하자라는 얘기는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때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페드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만이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인플레이션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2022년 후반에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고용시장 추이입니다. 그리고 예측치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답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팬데믹 재난 회복이 됐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고용이 실제로 아래쪽으로 푹 떨어진 고용 푸른색 선 짙은 색이 녹색 선 예측치 그러니까 코비드 이전의 예측치 추세로 복귀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 지표들은 다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용시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되는데 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시장의 요원한 회복 이것을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테이퍼링 얘기할 때 아니죠.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지금 이 세 개의 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항목과 그리고 그 항목의 예측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 레벨 절대 레벨을 가늠한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걱정하는 그런 얘기를 누가 어제 패드에서 임원이 누가 거론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러한 제스처가 실제 나타났어도 그걸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데이터가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위 그림만 조합해서 생각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이미 악재의 정점이 지났고 테이퍼링은 요원하고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자산시장 쪽으로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을 극대화시킬 그 타이밍에 들어선 것이 2분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시장이 조정에 진입해서 22년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지나면서부터는 시장의 조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만 봤을 때는 테이퍼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앞에 표들은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점들은 계속 좀 우리가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제 개인 주관적인 판단에 너무 좀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올해 하반기에는 2분기 지나면서 다시 또 점검을 해야 되겠고 시장 참여자들께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패드를 굳이 평가하고 싶다면 그들의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전망하고 언행을 연동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라진 인플레이션의 노이즈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더라도 그 수치가 많이 낮기 때문에 경제 회복 시그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부터는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으로 극대화될 본격화될 가능성을 우리 실전 투자 전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